10,000원짜리 지폐 속 인자한 세종대왕. 사실은 매일 고기 1kg을 해치우던 지독한 육식 중독자에 걷는 것조차 끔찍하게 싫어한 초고도 비만 환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내 아들 고기 좀 먹여라 하고 남겼을 정도였다. 대체 수락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세종의 숨겨진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중독, 그것은 바로 고기였다. 조선 왕조실록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 이방원이 유언으로 주상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니 상중이라도 고기를 먹게 하라고 명시했을 정도였다. 당시 유교 국가에서 부모의 상중에 고기를 먹는 것은 금기 중에 금기였으나 아비조차 인정한 아들의 고기, 사랑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루에 소비하는 고기 양만 해도 자그마치 1kg에 달했다는 기록과 증언들이 쏟아진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풍채가 좋고 인자한 모습이지만 사실 그 풍채는 매일같이 밥상에 오른 엄청난 양의 육식과 철저한 운동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세종은 책을 읽거나 연구할 때 외에는 움직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다. 오죽하면 궁궐 안에서 걷는 것조차 귀찮아 가마를 타고 다녔겠는가. 정사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세종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은 현대 성인 남성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육식파 임금님의 밥상 뒤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야사에서 전해지는 수락안의 비화는 웹툰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어느 날 새벽 경복궁 수락안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당일 들어와야 할 최상급 소고기가 폭설로 인해 도성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락안 상공들과 어이들은 밥상을 올리기도 전에 목이 달아날 판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오늘 도성에 폭설이 내려 소고기가 당도하지 못했나이다. 대신 몸에 좋은 산삼과 신선한 나물로 가득 채운 건강수라를 올렸사옵니다. 뭐라? 나물? 지금 과인더러 풀떼기만 먹고 정사를 돌보라는 말이냐? 고기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겠다고 그리 일렀거늘 내 오늘 경연도 취소하고 한글 연구도 전면 파업할 것이니라.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전하의 용태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소갈증이 심해지시어 밤마다 물을 들이켜시는데 고기를 끊으셔야 하옵니다. 소갈증이고 뭐고 내 몸은 내가 안다. 고기를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고 훈민정음도 만들어지는 법이다. 정고기가 없으면 꿩고기나 닭고기라도 당장 구워오너라. 결국 수락안은 난리가 났고 야사에 따르면 궁궐 내에 키우던 가축들까지 동원되어 세종의 밥상에 올랐다고 한다. 정사 기록인 세종실록에도 세종이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아예 거부하여 신하들이 억지로 고기 반찬을 만들어 바쳤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육식 위주의 식습관은 결국 세종의 몸을 안으로부터 천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30이 넘어가면서 세종의 몸에는 현대인들도 무서워하는 치명적인 고질병들이 도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세종을 평생 괴롭힌 첫 번째 질병은 바로 소갈증, 즉 오늘날의 당뇨병이었다. 실록에는 세종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몇 동이가 되었고 화장실을 수십 번씩 들락날락했다는 구체적인 증상이 적혀있다. 극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나중에는 시력까지 급격히 떨어져 바로 앞에 신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형벌인 통풍까지 세종을 덮쳤다. 바람만 불어도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에 세종은 밤마다 앓아누웠다. 여기서 정사에는 차마 적지 못한 야사 속 신비한 치료법이 등장한다. 당뇨와 통풍으로 다리가 퉁퉁 부어 걸을 수 없게 되자 세종은 은밀히 온천 요양을 떠났다. 그런데 야사에 따르면 세종이 찾은 온천은 평범한 물이 아니었다. 신하들이 전국을 뒤져 찾아낸 특별한 광물과 뱀의 독을 극소량 섞은 비밀의 약탕이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전하의 체중이 너무 무거워 가마를 드는 가마꾼들의 어깨가 나만하지 않는구나. 제발 고기 좀 줄이소서. 아이고, 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구나. 이 통증은 필시 내가 백성들을 위해 너무 호심해서 생긴 병이라. 결코 어제 먹은 소고기 수육 때문이 아니다. 전하, 이번 온천수에는 특별한 효험이 있다 하오니 통증이 가라앉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옵소서. 실제로 세종은 온천 요양을 자주 다녔으며 그 시기만큼은 정사를 쉬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온천에서 돌아오면 다시 고기 수라를 찾았으니 병이 나을 턱이 없었다. 뚱뚱한 체구에 당뇨 통풍 그리고 피부병인 욕창까지 겹치며 세종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신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세종대왕은 결국 54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당시 기준으로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평생 종합병원을 달고 살았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정신력으로 버틴 셈이다. 만약 세종이 채식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마 훈민정음 외에도 수많은 업적들이 수십 년은 더 쏟아져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엄청난 고기 에너지가 있었기에 세종의 천재적인 두뇌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어 수많은 발명품과 한글을 탄생시켰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가려진 지독한 고기 중독자이자 운동 기피자였던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다. 당뇨와 통풍이라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집념은 그래서 더 경이롭게 다가온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 뒤에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며 투정을 부리던 인간 세종의 씁쓸하면서도 흥미로운 밥상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